지성이고 정수리 냄새 너무 나고 한 번의 샴푸로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다. 샴푸를 쓴다고 해서 뭐가 새머리가 난다?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성분적인 면에서 저한테 탁월하게 와닿았고. 안녕하세요. 뷰티바이블 민슈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두피, 샴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두피에 고민 없으시고 샴푸 어떤 걸 써도 다 괜찮고 나는 별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내 두피에 문제가 많고 나는 아직 샴푸를 정착한 것도 없고 샴푸 때문에 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이거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샴푸만으로 내 두피가 변하지 않아요. 샴푸라는 행위는 우리 두피에 노폐물, 피지, 그런 각종 불순물들을 제거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우린 그 나머지 부분에서 두피를 건강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샴푸들을 고르고 골라서 사용해보고 어떤 제품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설명드리면 좋을까? 라는 걸 막 추리다 보니까 지루성 두피, 비듬, 탈모, 건성 이런 분들에게 샴푸 추천이요, 너무 좋아요 라는 거 말고 그 외에 두피를 위한 꿀팁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두피 케어 방법부터 설명드리면서 그 후에 이제 샴푸 추천까지 쭉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샴푸 전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그냥 샴푸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샴푸 전에 머리 끝부분부터 빗질을 시작해줍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빗질을 시작하게 되면 머리가 더 엉키게 되고 빠지지 않아도 될 머리가 빠지게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엉킨 머리를 풀고 중간 머리를 빗어주면서 끝까지 내려온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중간과 끝부분이 풀어졌을 때 두피에서부터 빗질을 시작하는 거. 그리고 이제 머리를 뒤집어 까고 두피 뒷목부터 끝까지, 헤어 끝까지 빗질을 해주는 거. 그게 샴푸 전 단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그냥 샴푸할 때 너무 귀찮으니까 머리 팍 풀어 헤치고 막 물 묻히고 샴푸한다? 이게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샴푸하기 전, 빗질 후 두피 괄사를 진행해 줍니다. 두피 괄사를 진행해주게 되면 샴푸 전에 이제 조금 더 피지 분비량이 더 많아져서 피지들이 쪽쪽쪽쪽 나오고 두피에 열도 나고 순환도 되는 거. 이렇게 준비 단계를 마치고 두 번째, 샴푸 본격 시작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우리 항상 물을 충분히 머리에 적셔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들 간과하세요, 이 부분을. 우리 두피는 어느 몸보다 훨씬 피지량이 많아서 머리에 물을 그냥 뿌렸을 때 물막이 형성돼서 두피까지 다 물이 촉촉하게 젖어 있지 않은 상태로 샴푸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피에 물을 뿌려줄 때 물만 뿌리는 게 아니라 물을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찬방 머리를 쳐주면서 물을 끝까지 다 적실 수 있게 해주는 행동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 후에 이제 샴푸를 적당량 짜내서 전체를 싹싹싹싹 한 번에 비비는 게 아니라 한 번 펌핑해서 거품 내서 앞머리, 두 번째 펌핑해서 거품 내서 중간머리, 세 번째 펌핑해서 뒷머리, 이렇게 3등분으로 하나, 둘, 세 번의 샴푸질을 진행해줍니다. 이렇게 샴푸질을 하고 물로 헹궈내주면 거기서 끝!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는 지성이고 나 정수리 냄새 너무 나고 한 번의 샴푸로 찝찝함이 계속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한 번 더 거치는 걸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샴푸하고 나면 머리를 아주 그냥 꽉꽉 쥐어짜는데 그런 행동 금지. 우리 얼굴을 걸레 짜듯이 빡빡 쥐어짤 수 있나요? 우리 머리카락도 똑같이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머리에 물을 그냥 쭉쭉쭉 빼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쭉쭉 물기 제거한 다음에 수건으로 막 비비고 막 털고 하는 게 아니라 톡톡톡 톡톡톡 두피부터 머리 끝까지 톡톡톡톡 물기 제거해준다. 톡톡톡톡이 너무 중요해요. 진짜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를 막 부비시는데 그렇게 되면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스킨케어 하시면서 머리를 젖은 수건 안에 가두시는데 스킨케어 할 때도 그냥 물기가 조금 있더라도 수건으로 머리 가두지 않기 명심해 주시고요. 여기서부터 조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머리를 말리기 전에 스킨케어를 먼저 진행을 해요. 스킨케어를 진행할 때 토너를 바르잖아요. 약산성 토너를 바를 때 얼굴에만 발라주지 않고 두피에도 발라줍니다. 우리 얼굴 피부도 온전한 pH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두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씻고 나오면 우리 두피가 약간 중성이나 약 알칼리성을 띠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약산성 토너로 중화시켜준다. 온전한 pH를 맞춰준다. 라는 생각으로 두피 케어 너무 필요하다. 라는 점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고요. 두피 케어 약산성 토너로 한 다음에 나는 좀 비듬이 너무 많고 두피가 쩍쩍 갈라지는 느낌이 들어 하시는 분들은 전성분이 적은 약간 수분 앰플을 꾹꾹 두피에도 발라주시면 그렇게 좋다는 점 제가 말씀드리고 갑니다. 두피 전용 제품을 찾기보다는 저는 내 얼굴에 쓰는 거를 두피에도 좀 나눠준다. 그런데 정말 극소량 나눠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건강한 두피를 유지할 수 있을 거예요. 스킨케어를 두피 케어까지 막 발라준 다음에 촉촉한 상태로 드라이를 진행해줍니다. 드라이 진행할 때 항상 뜨겁지 않은 바람으로 두피부터 말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발부터 말리셔야 해요. 두피에 직접적으로 바람을 쐬게 되면 땅이 척박해져요. 우리는 두피를 비옥한 땅으로 만들어서 모발도 생성하고 두피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두피부터 막 그런 바람을 쐬어준다? 안 됩니다. 그래서 모발부터 잘 말려주고 모발 말리는 동안 그 나머지 바람으로 두피가 살살살살 마를 수 있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 일상적인 두피 관리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름이 좔좔좔 올라오고 정수리 냄새가 너무나 샴푸로 안 잡혀요. 샴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름종이입니다. 기름종이로 하루에 3번 정도 가르마, 앞머리, 정수리, 뒷목 헤어라인을 따라서 쫙 기름을 잡아주면 기름이 떡지지 않고 정수리 냄새가 잡히는 경험을 하실 거예요. 정말 간단한데 우리가 이 피지 분비 조절만 잘해줘도 우리 두피는 어느 정도 먹고 들어갑니다. 사춘기 아이들한테 정말 기름종이 무조건 필수. 그 다음은 탈모 두피. 탈모는 솔직히 이게 보통 샴푸를 쓴다고 해서 뭐가 새머리가 난다? 이런 거는 정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MTS, 새살을 솔솔 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미 다 모낭이 없어진 머리는 솔직히 이거는 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앞머리가 휑해지시는 분들은 저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MTS를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앰플을 도포해주면서 새살이 날 수 있게 제가 정말 이 MTS로 덕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항상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두피로 열이 빠지지 못해서 열 때문에 원인 모르게 탈모가 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이 열을 잘 배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정수리 위 그리고 목 뒤에 시원한 수건을 꼭 올려놓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비듬, 지루성, 문제성 두피들은 제가 딱 2가지로 제안을 드리는데 한 가지는
비옥한 땅을 만들기 위해서 각질 제거가 필요하거든요. 그 각질 제거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효소 세안제를 사용해서 마일드하게 자극 없이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주기적으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두피가 답답할 때 한 번씩 진행해주고, 또 다른 스케일링 방법은 호호바 오일을 두피에 발라놓고 오일 흡착 스케일링 방법이 있습니다. 샴푸 전에 오일을 듬뿍 두피에 발라놓고 두피 마사지를 하면 피지나 이런 비듬, 각질 이런 것들이 알아서 저절로 탈락이 되기 때문에 정말 좀 좋은 방법으로 각질 제거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어떤 샴푸를 써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샴푸 추천 들어가 볼게요. 샴푸 이름들이 너무 어려워서 좀 정리를 해왔는데 딱 5가지만 추려왔습니다. 1순위는 시드물의 카카두 아미노 클렌저예요. 이 카카두 아미노 클렌저는 올인원 제품이라고 해요. 전 솔직히 올인원 제품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았지만 이 제품을 써보고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점이 세정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다른 샴푸를 썼을 때는 정수리 냄새가 좀 빠르게 올라온다거나 좀 찝찝하거나 금방 기름진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 카카두 아미노 클렌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피지를 잘 잡아준다 라는 느낌을 받았고, 보하랑 같이 이제 쓰기가 너무 좋았어요. 성분적인 면에서도. 그런데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걸 샴푸로 쓰게 되면 머리가 막 부들부들거리거나 찰랑거리진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2번째 컨디셔너를 추천드립니다. 디오디너리 헤어케어 베엔트 라이모늄 클로라이드 2% 컨디셔너예요. 이거는 정말 전성분도 딱 컴팩트하고 모발 끝에 발라줬을 때 너무 괜찮은 제품이었어요. 솔직히 성분 좋은 샴푸를 찾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단점을 감수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셔너로 살짝씩 도움을 받는다. 그런데 그 컨디셔너도 요즘에 성분 좋은 걸 찾기가 참 어려운데 여기서 딱 하나 찾은 제품입니다. 3순위로는 아로마티카의 티트리 퓨리파잉 샴푸예요. 티트리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샴푸질을 하면 화한 게 되게 상쾌하고, 이거는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건 아니고 어른들만 사용하면 참 좋다. 여름철에 잘 쓸 수 있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솔직히 저 티트리 제품도 단독으로 사용하면 막 보들거리거나 찰랑거리거나 엔젤링이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컨디셔너가 없을까 봤을 때 4번째로 아로마티카 로즈마리 컨디셔너를 살짝씩 씁니다. 그렇다고 컨디셔너를 매일 쓰진 않고요. 좋은 자리를 가야 되는데 내 머리가 너무 푸석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5번째는 닥터 올가의 조조바엔 티트리 샴푸입니다. 그냥 단독으로 써도 찰랑거림, 부드러움 다 잡고 가는데, 아쉬웠던 점이 약간 피지 분비량이 되게 빠르게 돼서 정수리 냄새가 좀 난다? 근데 정수리 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름종이로 잡으면 된다. 아시죠? 이렇게 5가지 제품을 추천드린 이유는 성분적인 면에서 저한테 탁월하게 와닿았고, 제가 아이들과 쓰지 마세요 라고 언급했던 아로마티카 티트리 샴푸 제외하고 컨디셔너 제외하고는 저는 도화랑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고 온 가족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품은 그냥 우리에게 세정력만 잘 가져다 주면 될 뿐 그 이외에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점을 너무 앞에 강조해가지고, 솔직히 제품은 이렇게 와다다다 말했는데 이 추천드린 5가지 제품 플러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환경 조성하기를 딱 조합하면 한 달 또 안 걸려서 비옥한 두피를 만나보실 수 있을 거라 확언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한 두피 되세요. 디오디너리 헤어케어 베헨트라모늄 디오디너리
디오디너리.